양육을 할 때 뭐가 걱정되느냐 물어봤을 때 흔히는 뭐 안전, 뭐 건강, 미래 뭐 이제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생각지 못한 결과가 나왔어요. 나는 지금 부모 노릇을 잘하고 있나 하는 그 걱정이 제일 많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 영상을 보려고 클릭하신 분들은 제목에 낚여서 들어오신 분들일 것 같습니다. 양육 걱정을 날리는 신박한 기술이 있다니까 어디 한번 얼마나 신박한지 볼까? 자, 이제 이런 마음이실 텐데요. 이 강연의 주제가 이제 양육 걱정인데요. 예, 이제 요즘 같은 때 안 그래도 걱정이 많은데 이제 왜 하필이면 걱정이지? 왜 하필이면 걱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뭐 궁금하실 것 같아요. 요즘 어머니들이 어떻게 사는지 제가 잘 아는데요. 아침에 이렇게 아이들을 온라인 수업을 시키려면 이렇게 막 두들겨서 깨워야 됩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밥을 억지로 먹고 이렇게 여전히 졸고 있는 애를 이제 컴퓨터 앞으로 이제 끌고 가야 되는데요. 이제 밥 한 끼를 먹어도 쉽지가 않습니다. 예전이면 이렇게 뭘 먹다가 흘리면 그래 치울게 엄마가 치울게 그냥 얼른 학교 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뚝 떨어뜨리면 화가 납니다. 왜 얘가 이러지? 그래서 뭐 또 깼어? 또 흘렸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자, 근데 기억이 나는 겁니다. 어제도 그랬고 그제도 그랬다는 걸. 그러면은 엄마가 그렇게 조심하라 그랬잖아. 왜 또 그래? 엄마 말 안 들어? 안 듣기로 했어? 이제 이렇게 싸납게 나옵니다. 내가 못 산다, 못 살아. 뭐 이런 하루하루를 보내시는 거 제가 다 알고 있는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양육에 대해서 걱정하는 걸 걱정해야 되는가? 제가 이제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제가 25년 이상 이제 소아정신과에서 일을 했습니다. 소아정신과라는 곳은 아이들이 이제 심리적 문제를 가졌을 때 이제 어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오는 곳이죠. 그래서 이 아이한테 어떤 문제가 있나 하고 이제 전문가로서 도와주는데 치료자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이 아이를 이제 잘 치료해서 보냈는데 어떤 집은 엄마가 이렇게 잘 아이를 이제 케어하면서 다시 왔을 때 훨씬 좋아지는 애가 있는가 하면은 열심히 해서 보냈는데 똑같거나 더 심해지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차이는 엄마가 어떤 걱정을 하는가, 아이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이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아주 크게 달라지는 걸 봤기 때문에 뭐 아픈 아이들도 이러니까 그냥 보통의 아이들도 정말 큰 영향을 받겠죠. 또 하나는 이 걱정에 대한 제 개인적인 히스토리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진짜 걱정이 많은 분이었어요. 이제 그런 엄마하고 30년 이상 같이 살았죠. 그러면서 내가 엄마 때문에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이제 나이가 드니까 좀 알겠더라고요. 엄마가 아이를 위해서 하는 걱정이 결국 아이한테 이런 식으로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 아마 오늘 이 강의가 조금 와닿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걱정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번 물어봤습니다. 부모님들한테. 특히 엄마한테. 자, 어머니는 양육을 할 때 뭐가 제일 걱정이 되세요? 근데 이런 질문을 하는 연구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정말 특화된 이 양육을 할 때 뭐가 걱정되느냐 물어봤을 때 흔히는 뭐 안전, 뭐 건강, 미래 뭐 이제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생각지 못한 결과가 나왔어요. 나는 지금 부모 노릇을 잘하고 있나 하는 그 걱정이 제일 많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 부모 노릇을 잘하는 부모 노릇의 원형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잘하고 있나? 나는 예를 들면 100을 해야 되는데 100을 잘하고 있나? 그 100이라는 건 우리 아이가 갖고 있는, 지금은 모르겠는데 뭔가 갖고 있는 모든 잠재력을 부모가 다 찝어서 최선을 다해서 뒷바라지해서 이걸 이렇게 꽃피우는 그런 가정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엄마가 뭘 하면 이런 것도 있구나. 뭐 어떤 집이 뭐 바이올린 시키면 참 우리 애가 바이올린에 재능이 있을지도 몰라. 어떤 집이 축구를 시키면 우리 애가 뭐 테니스 뭐 이러면서 이제 모든 것들을 이제 다 한 번씩 해서 골라서 그렇게 키워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불안하지 않을 수 없는 양육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친정어머니가 걱정이 굉장히 많다고 했는데 친정어머니는
저의 존재 자체를 걱정하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많이 아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체력이 약해서 진짜 큰일이야. 학교는 잘 다니겠니? 뭐 결혼은 하겠니? 애는 키우겠니? 못할 텐데 이제 이런 걱정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뭐 지금식으로 하면 '어떻게 하면 내가 너를 건강하게 만들지?' 하셨을 텐데 어쨌든 저희 어머니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걱정을 하셨어요. 자, 우리가 이제 걱정을 이기기 위해서는 걱정을 이해하는 게 필요한데 걱정은 불안의 동전의 뒷면입니다. 나는 아이 때문에 걱정이 돼. 난 아이 때문에 불안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이거는 이제 한 뿌리고요. 불안은 이런 거죠. 제가 이제 아이 둘을 키웠는데 제가 제일 불안한 순간은 핸드폰에 아이 학교가 찍혔을 때 전화가 왔는데 이게 애 학교야. 그러면 이제 예, 경험이 있으신 분 다 알 거예요. 헉 이런 느낌입니다. 헉 하고 심장이 두근두근하고 머리가 이렇게 하얗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빨리 받고 싶지만 이상하게 천천히 받게 되는. 그래서 어머니 제일 무서운 내일 좀 오시겠어요? 아 선생님 무슨 일 있나? 아 내일 와서 말씀드릴게요. 그럼 이제 그날 밤 온갖 생각을 다 하죠. 뭐 얘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뭐 이렇게 하는데 뭐 한 1 년에 한 번씩은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전화를 딱 봤을 때 철렁하는 거 그거는 불안이고 그날 밤에 하는 건 걱정입니다. 걱정은 방법을 찾는다는 점에서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불안만 하면은 우리가 이제 뭔가 방법을 떠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 전화가 왜 왔지?' 했을 때 계속 생각하면 여러 가지 방법들을 떠오릅니다. 그래서 그중에서는 효과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일단은 굉장히 여러 가지를 생각해요. 뭐 초등학교 1 학년짜리 꼬마가 와 갖고 아이가 와서 "엄마 친구 때문에 속상해." 이러면은 이렇게 요즘 이제 사회성을 되게 중시하기 때문에 이렇게 엄마들이 또 헉합니다. 그럼 인제 막 그때부터 머리가 막 아픈 거죠. '너 어떻게 해야 되지? 얘가 사회성이 안 좋나? 뭐 얘가 몸이 약해서 그런가? 체격이 작아서 그런가?' 이제 남자애들은 그런 걱정을 많이 합니다. '선생님이 이상한가? 그 엄마를 쫓아가야 되나? 아니 좀 더 지켜봐야 되나?' 이제 이런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중에서 어떤 건 효과가 있고 어떤 건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제일 효과가 없는 건 그 집에 쫓아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아이들은 어떻게 클까? 하는 이제 그 영향력, 엄마의 영향력을 말씀드리면 이제 엄마가 뭐에 대해서 걱정을 하면 아이는 사실 그게 뭔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50점을 받아갔을 때 엄마가 "너 이게 뭐야?"라고 하면은 아이는 50이 뭔지 몰라요. 근데 50이라는 점수를 보고 엄마가 깜짝 놀랐어. 그러면은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듭니다. 뭐 50이라는 점수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기에 아이는 너무 어려요. 그러니까 뭔가 나한테 잘못된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그다음에 이제 100을 받아가니까 엄마가 "오 잘했어." 이렇게 하니까 어 아이는 50은 잘못된 거고 100은 괜찮은 거야. 그래서 엄마의 소망을 자기의 소망으로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엄마가 하라는 대로 뭐 학원도 가고 과외도 가고 그래서 뭐 잘 될 수도 있고 잘 못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잘 되는 것도 좀 애매하죠. 뭐 3 등을 했는데 엄마가 1 등이 왜 안 됐어? 그럼 진짜 잘못된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잘 돼서 엄마가 원하는 대로 뭐 좋은 대학 가고 뭐 이제 이렇게 했다고 치죠. 자, 인제 이렇게 하면은 인제 엄마가 원하는 걸 내가 이룬 거고 내가 원하는 걸 이룬 겁니다. 근데 그때까지 사람들은 이게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었다는 걸 잘 몰라요. '난 뭘 원하지? 내가 원하는 삶이 이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걱정을 많이 하면 그 걱정거리를 아이가 자기의 소망으로 받아들여서 내게 아닌 엄마의 소망을 받아서 살게 된다는 거고요. 그 끝은 어떻든 간에 잘 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저는 걱정이 많은 엄마의 자녀로서 굉장히 색다른 방법을 시도했어요. 걱정이 될 만한 건 엄마한테 다 숨긴다였습니다. 예, 그때 제 그 문제 해결 능력이 저는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 드릴 텐데요. 걱정을 날리는 3 가지 기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걱정거리가 될 만한 정보를 차단하시라는 거예요. 걱정 인제 저는 병원에서 아이들도 만나지만 굉장히 다양한 다른 환자분들도 만나는데 이제 유방암 환자분들 집단 상담을 많이 해요.
근데 그분들은 뭐 방사선 치료, 뭐 항암 치료가 다 끝나고 제일 먼저 듣는 지침이 암 환자 카페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를 많이 보다 보면 모든 암 환자가 다 재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근데 당연한 게 암이 다 나으면 그 카페에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재발한 분들만 남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경과가 안 좋거나. 자, 이렇게 해서 많은 정보들은 걱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낸 겁니다. 그다음에 초등학교 저학년 때 정말 유해한 정보원들이 있습니다. 아이, 친구, 엄마. 네, 아이, 친구, 엄마. 근데 그들이 하는 얘기는 독이 됩니다. 그다음에 다수 중에 목소리가 굉장히 크고 확신감을 갖고 있는 이웃. 뭐 누구 엄마 이렇게 해야 된대 라고 하는 굉장히 마음을 흔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체로 나쁜 정보원입니다. 두 번째는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에는 이런 게 있어요. 내가 돈이 충분하다면, 최고급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면, 내가 애한테 올인할 수 있다면, 이러면 나는 이렇게 할 텐데 난 잘 못하고 있어. 근데 현실을 보면 돈 별로 없어요. 그다음에 최고급 정보가 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나는 워킹맘인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날리시면 되고요. 저는 전문가로서 이 생각을 해보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했어. 근데 끝이 안 좋아. 그럼 나와 아이를 원망하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나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애와 나의 관계가 깨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예, 그러면 내가 깨지는 걸 감수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요 세 가지 생각이 사실은 현실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현실적으로 생각하기가 이제 두 번째 기술이 됩니다. 자, 마지막 기술은 이건 제가 최근에 많이 쓰는 기술입니다. 많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신박합니다. 무조건 바꿔보는 겁니다. 이제 이거 약간 운동하고 비슷한데요. 이제 사람의 심리라는 건 그렇게 신비한 게 아니에요. 감정, 생각, 행동 이 세 가지를 이제 사람의 심리라고 합니다. 자, 근데 감정은 못 바꾸는데 생각하고 행동은 바꿀 수가 있어요. 자, 생각을 바꾸면 마음이 편해진다. 뭐 행동을 바꾸면 뭐 어쩌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방법은 기존에 이제 여러분들이 들었던 방법하고는 좀 다릅니다. 일단 내가 생각을 어떻게 바꾸고 싶은지 하나를 정하시면 됩니다. 나 지금 부모 노릇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나중에 애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 때 제가 정한 생각은 이거예요. 그때 생각할 거야. 나는 그때 생각할 거야. 근데 이게 제가 갖고 있는 생각 한계입니다. 많이 생각 안 해요. 여러분들도 하나 정하시면 돼요. 마음 편한 게 최고야. 뭐라든지 됐어. 나는 그렇게까지 살고 싶지 않아. 뭐라든지 정하시면 돼요. 이제 이거는 그냥 정하시면 돼요. 가급적 짧고 명확한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냥 말로 하는 겁니다. 머릿속으로 하지 마시고요. 자, 아까 생각하고 행동은 바꿀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가급적 오감으로 이걸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말을 하는 겁니다. 나는 그때 가서 생각할 거야. 나는 그때 가서 생각하지 뭐. 이렇게 하면 힘이 없어요. 나는 그때 가서 생각할 거야 하고 뭐가 됐든지 힘을 빡 주는 겁니다. 힘을 빡 주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생각과 소리와 그다음에 표정이 일치가 돼요. 그래서 오감을 이용해서 그냥 하나의 생각만 장착하자는 겁니다. 제가 이제 불안장애 환자분들을 많이 치료하는데요. 요거를 잘 따라오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보다 2배 더 빠릅니다. 사람들이 이제 입만 열면 코로나 때문에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뒤에 무슨 말이 오는지 생각을 해보면 뚜렷한 게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져.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 애들이 집에 있으니까 힘들어. 사실은 이거는 힘든 현상이지 걱정은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는 코로나 때문에 학습 격차가 생긴대 라는 말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학습 격차라는 게 뭐지 했더니 학원을 보내는 아이는 계속 그래도 학습을 따라가고 학원을 안 보내는 아이는 떨어진대 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모든 아이들이 학교 수업을 듣고 학원을 다니는 아이도 있고 안 다니는 아이도 있는데 그건 코로나와 상관없이 다니는 아이도 있고 안 다니는 아이도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마 코로나 자체에 대한 걱정,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한테 뭔가 나쁜 일이 생길까 하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양육 걱정을 날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어떻게 좀 신박한 기술 한두 가지쯤은 배우셨나 모르겠네요. 예,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